네, 상승의 트리거를 갖춘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좋네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AI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혜주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중요한 거는 본질이고 앞으로의 트렌드, 기술 방향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건지 그리고 산업의 확장은 어떻게 될 건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해 AI 트렌드가 상당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의료 AI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지금 말씀해주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주목이 지금 한 2주 정도 전부터 시장에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AI의 트렌드는 올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I의 트렌드는 챗 GPT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네. 되고, 이 챗 GPT가 AI에서 파급력이 컸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자연스러운 유저 인터페이스 때문에 개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해서 불현듯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특성 때문에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AI를 투자를 막대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처음 주도했었던 거는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트렌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한 투자, 엔비디아의 GPU의 성장, 거기에 따른 HBM과 연결이 되고 후공정 단이 연결되는 흐름이 올해 지속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소비자 단으로 서비스 관점에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좀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 시점은 10월 16일에 있었던 퀄컴의 스냅드래곤 서밋 2023에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초의 AI AP인 스냅드래곤 8 3세대 제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에도 탑재가 될 예정이지만은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와 같은 업체들의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스마트폰이 AI 디바이스로 바뀐다라는 그런 시초를 알리게 됐고요. 네. 물론 그 이전에 인텔이 9월 19일에 자체 행사에서 최초의 NPU를 탑재한 메테오 레이크 CPU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CPU는 10월 14일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인텔 외에도 뭐 애플, 구글, 뭐 최근 삼성전자까지 여러 빅테크들이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은 AI의 확산에 있고요. 이거 자체를 디바이스나 뭐 하드웨어 관점 보시는 게 아니고 서비스나 산업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AI에 대해서 지금은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갈수록 추론 영역이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 추론 영역에서 저전력 고성능의 AI 반도체에서는 GPU보다는 NPU가 시장 성장을 좀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NPU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반도체가 NPU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NPU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네. 드리면 NPU는 애초에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한 그런 방식에서 AI를 가속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AI형 반도체이고요. 이 온디바이스 AI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되돌아보면 효율성, 경제성, 보안성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이제 소비자 엔드단에서 디바이스의 AI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탑재가 될 것이고 이제 시초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이런 AI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될수록 저희는 이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는 부분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병목, 네트워크의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한 기술로 NPU가 중요해지고요. 이거는 마치 반도체에서 저희가 PIM이라고 해서 일정의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연산을 메모리에서 해결한 다음에 로직으로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엣지 디바이스에서 일정한 연산을 처리를 한 다음에 위에 서버 단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먼저 채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NPU의 가장 핵심은 온칩 메모리 방식으로 이 NPU 칩 안에 메모리가 탑재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높고요. 전력 소비도 낮출 수가 있고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NPU 칩으로 인해서 모바일이나 PC 쪽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 더 적합한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국내에서는 앞서 말한 NPU를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상장 기업들 중에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이후에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우선 파운드리의 생태계라고 하면 EDA,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우선 가장 큰 수혜는 NPU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이긴 합니다. 이 NPU는 스타트업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면 사피온, 이벨리온,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P 업체들을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여기 IP 업체들은 NPU 수요에 따른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측면에서 뭐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 기존에 상장되어 있었던 칩스앤 미디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 IP 업체들은 팹리스 업체들의 계약이 늘어날수록 개발이 늘어날수록 라이센스를 많이 받는 구조가 될 거고요. 향후에 양산 대수가 늘어날수록 로열티를 많이 받는 구조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증대될 겁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우리가 옷을 만든다라고 하면 옷의 설계를 팹리스가 하게 되면 옷의 옷감이라든지 마감 과정까지의 자체적인 설계를 디자인 하우스가 역할을 해서 네. 재봉사의 역할만 파운드리가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일감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증대되고 국내에는 디자인 하우스로 최근에 상장된 에이직 랜드 포함해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 탑재를 한다라는 소식을 내놨고 이와 관련돼서 또 엑시노트 2400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 부분의 핵심적인 사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유는 우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자체 생성형 AI인 가우스를 발표를 했고 네. 이거를 처음으로 베타 테스트를 넘어서서 제품에 탑재를 하는 게 S24, 갤럭시 S24부터이고 1월에 탑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어떤 성능을 나타낼지 그리고 이 생성형 AI를 구동시켜주는 칩이 엑시노스 2400입니다.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200에서 갤럭시 S21까지는 탑재가 됐었는데 이 S22부터는 탑재가 안 됐습니다.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으로 전면 다 대체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고사양이 올라가면서 발열 문제가 심각해졌고 거기에 따른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성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면서 퀄컴으로 자리가 대체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2년 만에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물론 울트라 버전에서는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될 것이고 일반 모델이나 프로 모델에서는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네. 탑재가 될 텐데요. 물론 양산 대수는 삼성전자가 훨씬 많겠지만 성능 그래도 스냅드래곤이 앞서 있다라는 인정은 이제 시장에서 받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기술 평가하는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좀 더 기술이 낮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네. 기대도 있고 우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게 더 발전이 돼서 삼성전자가 이 엑시노스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로드맵이 그려지게 될 텐데요. 삼성전자는 애초에 하이닉스랑 다르게 온디바이스 AI를 중심으로 기술 로드맵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제 로봇까지 이게 연결이 될 것이고요. 네. 그 전에는 전장 자율주행 쪽으로 핵심으로 연결이 될 텐데 거기에 엑시노스 오토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 엑시노스 오토는 이제 전장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국내 업체들이 외주를 담당을 하는 두산 테스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같이 담당을 하는 넥스트칩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잘하나 못하나 중요하지만은 네. 이런 방향성에서 함께 협력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보면 장기적으로 더 유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 간략하게만 제시해 주신다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온디바이스 AI는 그냥 PC 모바일에 탑재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의 뭐 소비자 관점에서 쓰는 디바이스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UAM이 될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AI가 일상생활에 확산이 될수록 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가장 큰 핵심 여러 가지 포인트들의 기술적인 사례들이 CES 2024에 많이 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시고 내년에는 온디바이스 AI가 핵심 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지금 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실질적인 본질과 성장 방향성을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